네, 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캐톨릭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아동 2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미네소타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LA 시간으로 오늘 새벽 6시 30분쯤 이 캐톨릭 대학교 내 성당에서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성당에서는 개학 첫 주를 맞아 미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초등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자리를 했습니다. 이때 20대 초반으로 알려진 용의자가 성당 측면으로 접근해 창문을 통해 성당 내부로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미네소타 경찰국장은 총격범이 소총과 산탄총 그리고 권총 등 최소 3가지 총기로 무장을 했고 성당 내부로 수십 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총격범은 스스로 총격을 가해 목숨을 끊었고 이 사건으로 올해 8살과 10살 어린이 2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또 어린이 14명을 포함한 17명이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중태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팀 월스 미네소타주 주지사는 SNS를 통해서 아동과 교사들이 학기 첫 주부터 앞선 총격 사건에 노출이 됐다며 안타까움을 전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끔찍한 공격의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한다며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주요 정치적 이슈들을 공화당 입장에서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스티븐 김 변호사 연결되어 있는데요.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곳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공화민주 양당의 이 선거구 재조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의석을 바꾸겠다라는 것이 지금 그 목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리디스트릭팅은 민주주의 이념에 정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권자들이 정치인을 뽑아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자기를 뽑아줄 유권자들을 뽑는 게 바로 이 리디스트릭팅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1990년대에는 이제 경쟁 지역이 경쟁 의석이 한 200개, 많이는 220석 이상이 이제 경쟁 지역이었는데요. 그 후로 계속 이 제리맨더링으로 인하여 2024년에는 한 69석이 경쟁 지역으로 줄어들었고 지금 2026년도에는 한 36석만 경쟁 지역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 36석 지역에 모든 정치 자금이 전 미국에서 동원되기 때문에 그렇겠네. 결국 그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인을 뽑는 게 아니라 그저 이 미전역 정치 싸움의 하나의 파운드라 그럴까요? 앞에서 그냥 하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원하는 의원은 뽑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리스트릭팅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그 아놀드 슈왈츠니거 그 주지사 시대에 2008년도에 이제 Voter First Act라 그래가지고 주 상하원들을 뽑는 그 디스트릭 구역을 이제 캘리포니아 Citizens Redistricting Commission이라 그래가지고 민주당 5명, 공화당 5명, 또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4명, 14명이 이제 그 디스트릭 라인을 정하도록 돼 있었고 패스가 됐고요. 주민 발의안이. 그리고 2010년도에는 이 연방 하원 디스트릭 라인도 이 커미션에서 정하도록 주민 발의안이 61% 넘게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패스가 됐죠. 근데 이제 이번 케이스가 중간 선거에서는 보통 집권당이 하원 의석수를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 주에 이제 선거구를 조정해서 이제 공화당 하원들을 좀 더 뽑자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의 중에는 저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공화당 의석수를 늘리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동안 얼마나 제리맨더링을 해왔는지를
이제 좀 적나라하게 밝히는 게 이제 그분의 의도였던 것 같은데 아하. 문제는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을 꿈꾸는 이제 정치인들이 이거를 절호의 찬스로 받아가지고 이제 민주당원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싸우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뉴섬 뭐 주지사니 뭐 일리노이주의 프리클 주지사니 뭐 이런 주지사들이 지금 뭐 강하게 반대하고 나오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자리를 이제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지금 각 당의 이 뭔가 자기들의 의석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작전들을 펼치고 있는 건데 이것의 시발은 민주당 쪽이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네. 예를 들면은 뉴멕시코의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46%의 투표를 받았습니다. 델라웨어에는 42%, 매사추세츠에는 36%,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뉴햄프셔 다 42%에서 48%를 받았지만 이 6주에는 민주당 하원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거기서 완전히 제리맨더링을 해가지고 민주당 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일리노이즈 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44% 이제 투표를 받았는데 민주당이 14명, 공화당 의석이 3명밖에 안 돼요. 1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메릴랜드도 35%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표를 받았지만 민주당 하원 의원이 7명, 공화당 하원 의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도 43명이 민주당, 9명이 공화당이라서 지금 17%밖에 안 되는데요, 공화당이. 만약에 5석을 민주당으로 하면은 공화당 의석이 7%로 떨어집니다. 캘리포니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40%의 이제 투표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일로 인해서 지금 적나라하게 민주당에서 제리맨더링을 해온 이제 결과들을 이제 보여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백악관 이제 보좌관으로 있는 스티브 밀러 그 보좌관에 의하면은 불법 체류자들을 카운트를 해서 지난 마지막 선거에서 제리맨더링하고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민주당에서 한 20석 이상을 공화당에서 뺏어갔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이 해오던 거를 우리도 똑같이 한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제리맨더링 이거는 너무 나쁜 거다. 왜 하느냐 해서 이제는 10년마다 있는 센서스 후에 해야지. 중간에 하면 안 된다로 이제 말이 바뀌고 있죠. 예. 그런데 선거구를 아예 이제 다시 조정하자라고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거는 텍사스주가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번 중간 선거에 지금 공화당이 하원 의석이 219고 민주당이 212고 지금 4석이 공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제 다수당의 지위를 잃게 되면은 그 다음 2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라이프는 아주 힘들어지거든요. 어떤 이제 안건도 패스를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2년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하원을 공화당으로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서 이제 텍사스 주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텍사스 주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근데 텍사스 주는 2030년까지 기다려도 2030년 센서스 후에는 아마 4석이 늘어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텍사스 주에서는 2030년 센서스가 끝나면은 텍사스 주만 한 4석이 더 늘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에 부탁을 해서 텍사스주에서
이 의석 재조정안을 지금 이제 통과를 시켰고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지금 캘리포니아주는 또 거꾸로 또 민주당 의석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주민투표를 지금 이제 하겠다는 거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했지만은 원래 이 선거구 재조정 게리맨더링 띵은 이제 이 문제는 예전부터 민주당 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워낙 민주당에서 제리맨더링을 심하게 해왔는데 공화당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거를 표면화하고 텍사스에서 대통령 의견에 따라서 지금 한 5석을 공화당으로 늘리니까 지금 뭐 각 민주당 주의 주지사들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우리도 하겠다. 이 제리맨더링은 나쁘다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는데 특히 그 일리노이즈의 그 프리처 주지사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네 주가 제일 제리맨더링을 심하게 한 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하는 말이 이거는 10년마다 센서스가 끝나면 해야지 그 중간에 하면 안 된다로 지금 말이 조금 말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 후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 이슈를 잡아가지고 지금 크게 목소리를 낸다고 보면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박현경 기자가 우리 그 미국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나 양극화가 심해져가지고요. 앞으로 이제 이게 미국에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까, 특히나 또 현재 미국 정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유는 네. 각 정당 민주당, 공화당에서도 그 민주당은 아주 극좌가 이제 대다수를 이루기 시작을 하고 극좌가 민주당 이제 당을 컨트롤하기 시작하거든요. 아카시오 코르테즈든지 이번에 그 뉴욕의 맴담이라고 이제 시장 후보로 나온 분도 굉장히 극좌파예요. 그 반면에 또 공화당에서도 극우파가 굉장히 입김이 세지니까 그 두 그룹은 서로 컴프로마이즈가 서로 이렇게 협의하고 상의해서 어그리할 수 있는 이 에어리아가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민주당 후보도 그렇고 공화당 후보도 그렇고 그 후보로 뽑히기 위해서는 이런 극좌 정치인들이나 극우 정치인들하고 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더 이제 이 양쪽에 이제 싸움이 더 심해지고 서로 옛날에는 얘기해서 서로 좀 주고받고 하던 이런 정치 형태가 거의 없어지기 이전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싸우고 무조건 이기고 무조건 모든 수를 동원해서 이겨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양당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정치 이 방법이 돼버리니까 아주 이제 미국 정치가 한동안은 좀 골치 아파질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법 전문 스티븐 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